특검의 선전포고 대박입니다. 결정타를 완벽하게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9일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며 새로운 진술 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동훈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특검보는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대북 송금 의혹 자체를 특검이 보는 것은 아니고 권력에 의한 수사 개입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너무 든든합니다. 관련해 특검이 확보한 물증이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조만간 한동훈 뚜껑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었는데 진짜로 이게 있었구나라고 해서 국가정보원에서 지금 국회 국조특위에 보고한 문건을 2급 비밀로 묶어서 왔더라고요. 일단은 그 문건 한번 보여주시죠. 야,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예, 뭐 압수수색 오겠죠. 괜찮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다시 처리한 거니까 보여주시면 이제 여기 보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대북송금 관여 시도도 있고 몇 감찰부서장의 페이지를 봐야 돼? 몇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감찰부서장의 현직 부장검사 재기용 후 수원지검 주도. 이게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이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핵심이 뭐예요? 윤석열이 이제 한동훈 그쪽에서 이제 부장검사 유도윤 부장검사를 국정원에 보내가지고 대북송금 관련 감찰을 지시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 핵심은 뭐냐면 당시에 박상용이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박상용이 2023년에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네, 수사 검사. 재판부에 국정원 문건을 압수수색해야 됩니다라고 박상용이 졸라요 해달라고. 근데 그 조르기 전에 이미 국정원의 유도윤 감찰부장이 가가지고 그렇지, 문건을 싹 그렇지. 본 다음에 그렇지. 그 타임라인 한번 보여주세요. 타임라인을 봅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의미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가 한 줄이 안 나오던데 여기 타임라인을 보니까 2023년 1월에 김성태가 압송돼서 옵니다. 2월부터 이제 조작이 시작되는데 3월에 박상용이가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문건 달라고 그래요. 요청을. 이거는 수사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 4월 20일에 유도인이가 왔잖아요. 감찰부서장 부장검사가 회신을 해줍니다. 박상용의 요청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없어요. 국정원 그 비밀 문건 막 포함되어 있는데 회신을 해줘요. 여기 답을 해주니까 그 다음 달에 목록만 이때까지는 봤나 봐요. 근데 유도인이가 이제 유도인 부장검사가 이제 봐야겠다. 이 66건이 뭔지 해서 국정원 문건을 본인이 열람해요. 그래놓고 66건 중에 53건 숨겨 빈익지시를 했죠. 이틀 후에 박상용이 재판부에 국정원 이 문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의견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다 있고 우리한테 불리한 건 다 숨겨놓은 상황에서 재판부에 그렇지. 영장 청구를 그렇지. 해달라고 해요. 요지는 네. 이 이제 유도윤 이 양반은 검찰이란 말이죠. 네. 검사. 그렇지. 검사가 가가지고 검사가 가서 미리 다 보고 네. 저 이재명한테 유리한 건 다 빼버리고 미리 그리고 빼버린 다음에 문건만 모아가지고 압수수색 해달라고 요청.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리 다 본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정원 압수수색을 2번 했어요. 지금 첫 번째 박상용이 했죠. 13건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서 왜 니네만 가서 압수를 하냐. 우리도 가야지. 라고 요청을 해서 재판장이 야 그럼 한 번 더 가. 라고 해가지고 이한희 변호사라고 이화영 측 변호사 가서 2023년 6월에 가가지고 33건을 더 받아옵니다. 추가로. 이게 지금 이종석 국정원이 이 얘기를 안 했던데 다시 이거 타임라인 보시면 33건을 더 갖고 왔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에 그거 아시죠? 북한 정찰총국 리오남한테 백화점 상품권으로 세탁해서 쌍방울 주가 조작 수익금 가져와라. 그게 도대체 왜 나왔나 봤더니 이화영 측 변호인이 가니까 그걸 못 숨긴 거예요. 그걸 가져왔어요. 이게 공개되면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6월 14일에 수원지검이 재판부에 이게 고두성이가 했더라고요. 국정원 직원 비공개 신문을 요청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국정원 지금 문건 작성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말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언론에 보도될까 봐 네, 그리고 비공개로 국정원 하고. 문건에 대해서도 비밀로 지정해달라고 재판장한테 요청을 그러니까 이런 해요. 거네. 지금 요지는 이런 거네. 공지혁 기자 요지는 검찰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치. 검찰은 리오남이 필리핀에 안 간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쌍방울이 실제로 돈을 준 이유가 주가 조작 때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국정원 문건을 봤으니까. 압수수색하기 전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근데 그걸 다 빼고 압수수색하게 그렇죠. 하고 근데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그중에 일부 그런 정황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정황이 들어있는 게 일부 나가버리자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 비공개 신문을 해서 그것도 언론이 하고 그걸 모르게 국정원 문건도 비밀로 해야 된다. 공개하면 안 돼. 비공개 요청을 검찰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조작의 보고 끝판인데? 이거는 검찰에서 수원지검 일개 박사영 검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 이건 용산에서 지시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서 아 국정원이 이거 확보하고 했구나.
라는 거. 저기는 유도윤 검사를 진짜 확인해야 돼요. 저 유도인이 감찰부장으로 가는데 국정원에 또 제가 물어봤더니 감찰부에서 재판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고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니래요. 아니겠지, 당연히. 다른 부서의 일인데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 출신들끼리 얘기를 해서 이건 종합특검이 국정농단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게 맞아. 맞아. 보니까 아니, 검사들 잘못을 네. 넘어서서 그 정권 차원에서 한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2급 비밀 문건 세 번째 그거 보여주시면 여기는 아예 대놓고 나오죠.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대북송금 사건 관여 시도 그랬고 자세하게 쭉 풀었는데 이시원 비서관이 회의 때 무슨 말 했는지까지 여기 적혀 있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나서냐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얘들이 풍문으로 들어서 첩보가 아니고 국정원이 여기 회의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들이 이거를 조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감찰은 라인은 맞습니다. 그죠? 검사들 라인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 이 회의는 맞아. 박상용한테 현혹되지 말고 박상용이 이제 치우고 박상용 그 설명 위에 먼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예. 검찰도 치우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정원과 금감원과 이 검찰과 그러니까 법원까지 그 특검으로 넘어갔어. 다 윗선으로 넘어가야 돼. 자, 네, 공감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회유와 협박이 오갔다는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 이것은 일탈한 몇몇 검사들의 개인적인 비위가 아닙니다. 헌법이 부여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직 정적, 이재명을 사냥하고 윤석열 정권을 호위하는 데에만 사용한 완벽하게 사유화된 친윤 카르텔의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법복 입은 검사의 길을 포기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하청을 받는 용역 깡패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려온 알량한 기득권과 조직의 자존심이 다칠 때만 이빨을 드러내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관료 카르텔의 밥그릇 투쟁일 뿐입니다. 그들의 위선은 이미 주권자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이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보안 수사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후속 조치에 고삐를 져야 합니다. 저들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주권자를 짓밟는 데 사용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검찰에게 1%의 보안 수사권이라도 남겨둔다면 그들은 그것을 불씨 삼아 언제든 다시 회유하고 협박하며 사건을 조작할 것입니다. 검찰청이라는 낡은 간판을 떼어내고 기소와 수사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 그것만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저 괴물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